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스페인 언론들은 이강인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선택은 파리 생제르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한국 대표팀으로 올 때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쳤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거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매치 이후에 공식적인 이적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왜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는지, 파리 생제르맹은 왜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강인 선수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강인 선수 헤어스타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얼굴은 보지마. 헤어스타일 비슷하지 않니?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또영주의 모습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빠밤. 제가 이번 주에 평식이랑 같이 풀빌라로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평식이가 수영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저만 수영을 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박 2일 동안 잠시 여행을 간 사이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마요르카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이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파리 생제르맹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급물살을 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보도를 낸 거예요. 현재 파리하고 마요르카 역시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가 이강인 선수의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노 기자가 이적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ere we go soon이라고 곧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파리를 거쳐서 한국으로 올 때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적료는 2,200만 유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계약을 할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추정치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적료라든가 계약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로마노 기자가 보는 거는 4년 계약에 이적료 2,200만 유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IB3의 보도를 보면은 이강인이 이적료의 30%를 받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200만 유로라면은 약 600만 유로 정도를 이강인 선수가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올 시즌 해도 너무 잘했잖아요. 정말로 잘했죠.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사실상 올 시즌이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활약한 첫 번째 시즌입니다. 발렌시아에서도 출전 기회가 너무나 부족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한 첫 시즌에도 후반기 들어서 출전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은 마요르카의 중심은 이강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공격을 책임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무리키하고 이강인이 골을 만들어야 마요르카는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파이어백을 가동하면서 수비 숫자를 늘려놓고 수비에 집중하되, 역습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과 패스를 이용하고, 득점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왼발과 무리키의 머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6골 7개의 도움인데, 그전 시즌의 공격 포인트를 봤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한 시즌에 3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시즌이 2019-20 시즌인데, 그때 2골을 넣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1골에 멈춰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골이나 넣었고요. 도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죠. 코너킥을 전담하면서 득점 상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2020-21 시즌에 도움을 4개 했었는데, 올 시즌은 무려 7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에
골도 가장 많이 넣었고 도움도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커리어 역사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개인 기록이 좋다는 게 아니라 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팀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르카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마요르카 실버 베스트, 그러니까 퍼스트 베스트 팀이 있고 세컨 베스트 팀이 있다면 세컨 베스트 팀, 이 실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 올 시즌 활약만 보면은 진짜 어디 가서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가비를 가짜 윙어로 썼었잖아요. 그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강인은 또 가짜 윙어뿐만 아니라 메잘라 역할도 잘하니까, 하물며 이강인은 올 시즌에 왼쪽 윙백 역할도 했었고 왼쪽 풀백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강인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 순간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바르셀로나가 돈만 있었으면 영입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모든 팀이 노릴 만한 선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알고 빠르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후반기 정말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리즈만을 좀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는 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는 1,700만 유로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으니까 바이아웃 금액이 2,500만 유로로 뛰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아웃 금액, 이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뭐 2,500만 유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돈을 막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셀러리캡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간당간당한 상황이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여름에 돈을 확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 영입에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요르카와 협상할 때 로드리고 리켈메 카드를 활용합니다. 로드리고 리켈메라는 엄청난 유망주가 있고, 사실상 유망주가 아니라 지난 시즌 임대 가서 뛰는 걸 봐서는 뭐 진짜 좋은 선수죠. 측면에서 스피드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뛰어난 선수니까 이 선수 플러스 현금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마요르카는 로드리고 리켈메 플러스 1,000만 유로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럼 로드리고 리켈메 플러스 추가 선수 플러스 현금으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적 시장의 기간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면 조금 더 추후 사태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은 돈이 있으니까 빠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공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마요르카하고도 빠르게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도가 너무 높은 선수고, 여기에 피지컬적으로 올라왔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원할 것이다,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왜 이강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상황을 좀 본다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2019-20 시즌에 정말 화려한 시즌을 보냈어요. 왜냐? 리그 우승했죠, FA컵 우승했죠, 리그컵 우승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란 말이에요.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도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메시도 네이마르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물어봤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새 시즌을 돌아보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못한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고, 리그에서도 한 차례 놓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올 시즌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리그 2연패를 하긴 했지만은 최근 새 시즌을 돌아봤을 때 뭔가 아쉬워요.
그만큼 우승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리그는 기본이고 FA컵, 리그컵, 챔피언스 리그까지 다 노려야 되잖아요. 2019-20 시즌에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스타 선수를 영입하기 때문에 초호화 군단입니다. 그렇지만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팀의 중심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메시가 있음에도, 네이마르가 있음에도, 음바페가 있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패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죠. 여기다가 최근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자, 한번 바꿔보자. 조금 더 젊은 팀으로, 조금 더 기동력이 뛰어나고 조금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강인한 팀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음바페가 떠난다 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다음 시즌까지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음바페가 있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좀 조바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마 다가오는 여름에는 선수 영입을 통해서 세대 교체라든가 체질 개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방향이 이강인 선수 영입이라는 거죠. 자, 파리 생제르맹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조합 대실패. 저는 대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역시 메시도 야유를 들었고, 네이마르는 중요한 순간마다 부상을 당하고 있고, 음바페는 계속해서 툴툴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 나름대로 보강을 하면서 팀의 전력을 올릴 생각이거든요. 크리스토퍼 갈티에 감독이 나름대로 팀을 잘 이끌었지만은 리그 우승에 멈춘 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갈티에 감독이 떠나면서 나게스만 감독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되는 파리 생제르맹인데, 나게스만 감독을 영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나게스만 감독이 영입이 안 된다면은 티아고 모타라든가 여러 감독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력을 보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슈크리니아르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센시오하고 우가르테도 영입이 근접한 상황이니까 이 선수들도 영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에서 최전방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가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하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베라트라든가 파비안 루이스 같은 선수가 있긴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중원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는 왜 파리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마요르카에서 이제 떠나갈 시기가 왔다. 지난 1월에 떠날 생각이었지만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적할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첫 번째 선택은 아마도 라리가의 좋은 팀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왜? 라리가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계속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더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들어온 파리 쪽으로 이적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파리로 간다면은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고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과 파리에서 뛰는 거는 천지 차이죠. 제가 마요르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요르카의 재정 상황과 파리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마요르카의 선수 구성과 파리의 선수 구성은 또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 플레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팀, 그런 무대, 그게 리그안과 파리 생제르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물론 경제적인 요건도 있을 겁니다. 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훨씬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를 떠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마요르카 또영주 TV, 파리 생제르맹 이스타 TV, 그거 알아. 나도 이스타 TV 가서 방송하잖아. 나도 안다고. 그래서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라리가에서 조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라리가에서 한국 선수가 잘한 거의 없지 않나? 없죠. 네, 왜냐면은 이천 선수를 비롯해서 박주영 선수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축구 천재들이 라리가에서 도전했었지만은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터졌을 때 라리가에서 조금 더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 시즌부터 내가 라리가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한단 말이야. 아쉬워. 역시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듯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구나. 이강인 선수 저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다는 그 도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정효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전으로 뛸 자신감 있고 유럽 대항전 나가고 그러면 나라도 가긴 가. 이해한다니까요. 이스타TV. 다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감독이 안 왔어. 감독이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든 특히 나게스만이 온다면 이강인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게스만과 이강인의 구감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감독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불안감은 있다. 새로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도 입지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은 존재를 한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라리가하고 리그하고는 다르잖아요. 리그왕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친 피지컬적으로 앞세우는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도 태클이 좀 깊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도 피지컬적으로 너무 좋아졌지만 또 다른 무대니까 그 무대에서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강인 선수는 파리로 이적 협상할 때 파리하고 국 문제 얘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이런 데 출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양해를 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파리에서의 적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에게 야유를 보내는 파리 팬들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대한 애정과 충성과 이런 걸 또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시안컵에 차출당하면 파리 팬들은 또다시 이강인을 향해서 야유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이적을 하든지 이런 기대와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라리가를 떠나게 된다면 그 점은 좀 아쉽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질척거리니? 나 그런 스타일이야. 엄청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야. 여하튼 이강인 파이팅! 이강인 믿고 있어. I trust you. 너는 성공할 것이다.